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병원,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낫고 나는 재발했을까? 병을 이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놀랍게도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 병원에서 수년간 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치료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됐습니다. 특히 이 5가지 음식을 완전히 끊은 사람들은 치료 후에도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는 암의 연료와 같은 것들 말이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센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시니어 정보센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설탕과 하얀 음식입니다. 단맛은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밥이 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3배 이상 많은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즉, 당분이 많을수록 암세포는 더 빨리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설탕, 흰쌀, 흰빵, 떡 같은 음식이 암세포에게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건강식이라며 매일 생강청과 매실청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다시 암세포가 발견됐죠. 천연이니까 괜찮겠지 하셨지만 당분이 높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천연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청, 조청, 물엿, 과일 주스 모두 당분 폭탄입니다. 물론 과일 자체는 영양소가 풍부하니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스나 가공된 단맛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당을 줄이는 순간 몸속 염증이 가라앉고 면역력이 되살아납니다. 두 번째, 우유와 치즈입니다. 우유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지만 성인에게는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성장을 돕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의 우유를 마신다고 암이 생기거나 재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하루 한두 잔의 우유 섭취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와 가공 치즈입니다. 가공 치즈나 달콤한 요거트는 지방과 당이 많고 나트륨 함량도 높습니다. 칼슘이 걱정되신다면 멸치, 시금치, 두부, 브로콜리 같은 식품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물성 칼슘과 발효, 콩 단백질로 영양을 채우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부, 검은깨,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칼슘 흡수율도 높아 우유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의 기준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요약하면 우유와 유제품은 적당히, 가공형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유방암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는 우유를 완전히 끊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무엇을 완전히 끊느냐보다 어떤 음식을 꾸준히 조화롭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덜 먹어도 더 좋은 걸 가려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유 한 잔보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달콤한 치즈 대신 구수한 두부 한 모가 몸을 훨씬 편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한 끼가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노릇노릇한 튀김 먹을 땐 참 맛있죠. 하지만 문제는 기름을 180도 이상 가열할 때 생기는 산화물이 문제입니다. 이 산화물은 체내 염증을 일으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쓰는 경우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치킨을 즐기던 7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름진 음식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튀김보다는 구이, 찜, 에어프라이어 요리로 바꿔보세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네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편리하다고 자주 드시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흡연, 성면, 방사능과 같은 단계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쓰이는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서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도시로 이사 온 후 매일 아침 햄을 드시던 한 어르신은 1년 만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밭에서 직접 기른 걸 먹었는데 이젠 편해서 그런 음식을 사 먹다 보니 병에 걸렸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편리함이 병을 불렀던 겁니다. 가공육은 완전히 끊으세요. 생고기나 생선, 콩류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플라스틱에 담긴 음식입니다. 요즘은 건강즙, 생수, 배달음식까지 모두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죠. 문제는 이 용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 물질들은 체내에 들어와 호르몬 교란, 염증,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 주변의 염증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여름철 차 안에 둔 생수병과 뜨거운 차를 플라스틱 컵에 마시는 습관 모두 좋지 않습니다. 티백 대신 잎차로 드시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 도자기 컵으로 바꿔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몸속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암 환자들이 모여 함께 식습관을 바꾸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3년 동안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식사가 치료다 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암 치료의 절반은 병원에서, 나머지 절반은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암을 이기는 힘은 약보다 음식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햄 대신 두부, 치킨 대신 구운 생선, 플라스틱 대신 유리컵을 쓰세요. 이런 작은 선택이 내 몸을 살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년의 혈관을 바꾸고 10년 후의 몸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살리는 식습관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젊음은 음식 속에, 그리고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